아니, 응유 분용률 올 때까지 우선 수연아 전담 강도 좀 애들이 하기로 했어? 좋아. 자, 이거 마이크 하나씩 끼고. 바닥 진동 해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어제 각자마다 PC도 굉장히 그런 걸 계획을 하세요. 기말 플러스 기말 관련이다. 모듈로 바닥 진동 적어가지고 사용성 배운대로 평가해보고 모르는 건 조교한테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다. 3번에 부터 해서 자기 바닥 시스템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중요한 건 EI도 중요하고 내가 얘기한 모달 매스가 얼마인지 그럼 합시다. 일단 KDS 기준이랑 성능 지침이랑 기존 전담 방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담 경감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방송이 증가한다라는 거를 저번 개정 지침을 통해서 실험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전담 방법도 마찬가지로 전담 경감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식을 보면은 앞에는 당연히 콘크리트 기어항일 것 같고요. 그다음 뒤에가 이제 철근의 기어항인데 그 전담 경감비가 역수로서 들어가서 전담 경감비가 작으면 방금 앞에서는 것처럼 식이 되어 있는데 네. 그리고 이거는 뭐야? 충격이 클수록 충격이 클수록 전망도 높아집니다. 이거는 모어 서클처럼 생각을 하면 충격이 커지면 전담방법과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증가한다라는 걸 생각해보면 이것도 합리적인 식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상한치가 0.29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0.29라는 계수를 써서 했는지 좀 잘 아직 모르겠습니다. 0.29가 이게 일반적인 전담 방법입니다. 이게 핀이 없으면 그러니까 브라켓 PC는 브라켓 전담 방법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굉장히 밀접해 있을 때 어디션 그다음에 경막을 이번에 언더렉트가 했는데 경막이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춤이 깊고 지지 조건이 짧은 슬래브에 그러니까 옆으로 경막이라는 게 찌질러주는 밑으로 옆으로 미는 질감 동치면서 지지점 위치가 굉장히 짧고 엄청 깊죠 춤이. 그러니까 춤이 굉장히 깊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경막의 전달 강도도 6분의 1을 쓰는데 사실은 굉장히 어제 보면 스트러스로 연결되고 막 이렇게 밀접했죠. 스트러시라는 거는 하중이 이렇게 왔을 때 마치 구조처럼 하중이 이렇게 왔는데 이게 되게 넓다. 그럼 이게 이렇게 휘면서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휜 다음에. 근데 이게 짧으면 이거 이 생각해보면 좀 얘도 해도 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요. 이렇다. 석굴암처럼 어떤 어디 고인돌처럼 그리고 벽이 이렇게 돼 있다. 이거 누르면 얘가 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가버려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걸 스트러시라고 한다고요. 마치 우리 텁하게 하는 옆에 대보면 압축당하는 그 압축을 받는 거. 그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얘가 벌어지려고 하니까 못 벌어지게 여기 거는 걸 타이라고 해요. 그래서 삼각형 형태로 힘이 전달된다고 해서 트러스 모델이라고도 얘기하고 삼각 타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깊은 부분은 직접 전달된다. 직접 전달되는 순수 전달은 어디에 가깝다? 이거다. 그러니까 내가 브라켓 같아. 이게 그냥 직접 전달될 것 같은데? 그럼 어떤 식으로 써도 6분의 쓰는 거 굉장히 고비적이고 0.2부 정도, 그리고 2배 정도 되는 거죠. 여기 쓰는 게 리즈너블 한다. 그럼 그때 어떻게 쓸 거냐? 요 길이. 모멘트가 굉장히 짧겠죠. 왜냐면 작겠죠. 그 전단력에 비해서 길이가 짧으니까. 길이가 짧으니까 굉장히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해봐라. 그리고 성능설계 지침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압축대로서 모든 걸 설명한다 이런 건데, 기존의 전담감도식이 6분의 1 루트 FCK의 BWD에서 전담면을 인정했다면 얘는 압축대 실질적인 부분만 고려를 해서 D가 아니라 BC를 한 거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코탄젠트 여기는 모르겠어? 경사면에 인정하고 다시 KS가 뭐야? 예를 들어 크기가 2배 됐다고 반드시 2배 되는 건 아니고 2배만큼은 안 된다. 그런 게 크기 효과를 보시고요. 그러니까 1이라고 보면 보통 이건 그냥 약간 수정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응력 곱하기 BW의 CU 압축대 크기. 압축대 크기고 응력인데 FT 곱하기 코탄젠트 파이가 FT라는 거는 4인장 보면 콘크리트 모두 다 4인장 균열이에요. 전단. 그럼 4인장으로 봐서 균열을 발생시키는 딱 인장강도야. 이렇게 내가 전달을 받으면 미끄러지면 이쪽으로 인장이 발생하는데 그 인장이 얼마 정도 될 때 팍 미끄러질 건가 이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계산하는 식이 있고, 그게 주분이 크면 압축력이 커져가지고 그게 증가하고. 근데 그 힘의 방향이 경사져 있어. 근데 우리 전달은 이쪽이잖아. 이게 변사져 있는 것과 이것의 각도가 돼서 FT 곱하기 코탄젠트 파이 여기까지가 그 응력이야. 그럼 BWCU 하면 그 응력이 다 나왔죠? 그건 각도를 뿐이고, 얘는 뭐야? 이건 뭐냐면 설명할 수 있겠어 이거? 휨 항복 이후에 압축대 변형률이 커지면 맞아?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런 거 식 허투루 넘기지 마요. 뭐가 기본적으로 성능 기반 설계에 되어 있냐면은 VC가 있죠. VC. 우리 전담 강도에는 뭐하고 뭐가 있어요? VC와 V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전담 강도는. 근데 VC는 보세요. 변형이 증가할수록, 즉 균열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즉 뭐냐면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한 압축 변형률은 이게 2.5죠. 2.5라고 그래요. 근데 철근이랑 같이 썼는데
여기 철근이랑 같이 썼는데 철근이 인감철근이 항복하면 한참 항복하고 갔는데 얘가 여기에 있다. 아직. 그러면 압축대가 분리가 안 된 거지. 그러면은 굉장히 강한 강도. 그러니까 이 제로고 이게 ESC다. 아직 여기 항복했는데 여기 있다. 인장철근이 항복을 했는데 이게 아직 여기 있다. 콘크리트 압축 규칙은. 그러면은 이 식으로 두면 어떻게 돼? 이거가 작고 그지 크지? 그러면 얘가 만약에 변형이 점점 커졌다. 변형이 점점 커져버린다. 항복 이후에 콘크리트 변형이. 콘크리트 변형이 점점 커지면 콘크리트 균형이 점점 심해지는 거죠. 얘가 점점 커지면 콘크리트 변형이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일정한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전단 강도가 점점 저하된다는 거야. 전단 강도 중에서 뭐가 저하되냐면 얘가 저하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모델이냐면 VC 더하기 균열이 하나도 없을 때는 VC 더하기 VS. 여러분 설계할 때 이렇게 하다가 특정한 시간이 지나면 우리 기둥에서는 덕트리티 2 그리고 보에서는 뭐부터? ESC가 이 제곱일 때가 딱 1이죠. 그러니까 인장 측 철근이 항복할 때 콘크리트가 막 최대 강도에 도달했다. 압축축이. 그럴 때가 강도가 전단 강도가 딱 1이라고 하면 근데 만약에 그 이후로 변형이 진행됐다. 그럼 어떻게 되냐고?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걸 모델링하고 있다. 기둥은 VS를 얼마까지 모델링하냐면 덕틸리티 4면 빵으로 가요. 그래서 뭐만 남아? VS만 남아. 기둥은 이거 성능 기반 설계에서 얘기해요. 변형 능력이 제일 중요한. 근데 콘크리트는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썼다고. 지금 뭐야? 보든 기둥이든 콘크리트 기업은 변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 점점 감소한다. 그래서 만약 완벽하게 휨 파괴랑 연성 파괴를 유입하려면 철근을 많이 넣어서 VS를 많이 넣어서 그때 저번 시간에 말한 VY 우리 MI를 LS를 하면 이거보다 크게 만들어야지. 전단 강도가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콘크리트 기업은 철근 기업은 이렇게 있다고요. 콘크리트 기업은 변형이 증가할수록 어떤 특징이 있다고? 점점 감소되는 특징이 있다고요. 처음 균열이 없을 때는 굉장히 강하다가 그리고 압축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강하다가 충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강하다가 전단 경감비가 짧으면 짧을수록 점점 강하다가 어디까지 가네? 0.29까지 강하다가 0.3까지 가요. 일반적인 두 배 정도.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철근이 균열이 나고 그러면은 점점 작아지는 특징이 있다. 이게 변형이 증가. 초기 상태도 다르고 나중 상태도 다르죠. 초기 상태도 뭐 일반적인 모처럼 처음에 딱 균열이 나오고 싶으면 그건 후회로 가야 된다고. 이게 되나? 잘 만들어보고 그냥 기둥 갖고 이제는 벽체에 차이는 없습니다. 벽체는 이거 없습니다. T가 뭐야? 다시 보면 돼. 이게 뭐야? 충격이고 D라는 건 항상 유효입히죠. 여기 잘 모르겠어요?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
이소정. 이거. 이 중에 제일 작은 걸 쓰나? 맨날? 이거랑 뭐 이거 중에도 작은 걸 쓰나? 그럼 이거야? 아닌데? 벽체 전당도로 나는 이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나 임장일 때만 쓴다고 저걸? 네.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 봐야겠다. 벽체 임장 걸리는 일은 거의 없고 자 이런 식들이 잘 보면 이거 한 번만 봅시다. 자 봐봐요. 결국 머릿속에 그릴 게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근데 가장 전남 강도를 작게 본 건 6분의 루트 FCK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면 거의 이론이 없어요. 이렇게 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충력이 가해지면 이게 사실 압축력이 가해지면 또는 인장력 가해지면 뭐 아까 기둥력이 가해지면 거기다가 이건 뭐 경량 콘크리트라고 생각할 것도 없고 요 정도 이게 충력비죠. 충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좀 증가되는 요소를 한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뭘 생각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 여기 틀렸겠고 루트가 여기까지만 뒀겠고 그지? 왜냐하면 머릿속에 넣으세요. 벽체같이 높이가 낮고 옆으로 긴 벽체는 힘을 가하면 힘 모멘트가 별로 없어요. 기둥과 다르게. 그죠? 힘 모멘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단 경단비가 짧은 그러니까 벽체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아? 머릿속으로 이거다. 0.28 정도 된다. 보의 몇 배 정도 된다? 2배 정도 된다. 벽체는 보의 몇 배 정도 된다? 2배 정도 된다. 이걸 머릿속에 콱 넣으셔야 된다. 2배 정도 된다. 자, 제가 경계 요소가 있으면 자, 이거 얼마 정도 되는 수치라고 했습니까? 이거 30 집어넣으면? 그렇지. 1보다 좀 작죠. 30 집어넣으면 5, 25니까 6분의 5니까 1보다 좀 1메가파스칼. 대충 외우세요. 1메가파스칼이 그러면. 일반적인 콘크리트 강도 얼마다? 1메가파스칼이다. 전담 강도. 외우라고요. 아, 그럼 면적 딱 생각하면 가는 거 길어. 1메가파스칼. 콘크리트 강도 높여봐야 이거 50으로 가면 얼마 정도 돼? 루트 50이면 77에 49니까 6분의 7 아니야. 6분의 7이면 얼마야? 1.1메가파스칼 아니야. 전단 강도에 별 영향이 없다고요.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나 하면 그냥 머릿속에 뭐로 생각을 하고요? 1메가파스칼. 가늘고 긴 부재 얼마? 힘을 쉽게 받는 거 1메가파스칼. 외워. 그 다음에 굵고 짧은 부재 전당강도 얼마? 그냥 2메가파스칼 외우라고. 0.28. (2메가파스칼) 외워. 지금 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양쪽에 경계부가 있다. 가운데 내가 양쪽에 힘 모멘트 다 받고 가운데 안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얼마? 3메가파스칼. 외우세요. 그러니까 우리 리모델링 주제인데 이 세대간 벽체가 200이고 긴 벽인데 이거는 더 안 건드리고 싶어요. 리모델링을 할 때 거기다가 증타한 것도 그렇고 밑에까지 기초로 크게 기초로 보하게 되니까 바깥에서만 딱 얘를 붙이고 싶어. 그럼 이 벽에 바깥에다가 경계요소만 붙이면 되잖아요. 딱. 그럼 얘가 인장 앞으로 다 받아줘 버린다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어도 전단 강도가 몇 배 증가할까요? 3회 이상. 그건 가지고 긴 건데 동백까지 했으니까. 그런 생각이에요. 얘가 순수 전단을 맡고 있구나. 그런 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요식도 한번 보시고. 어떨 때 0.28이 어떤 건? 6분의 1하고 0.28의 조건을 먹으라는 거예요. 0.18이 있죠? 저게 가운데 식이 상세식이 정단 강도 식이고요. 그 위에는 밑에 상세식을 안 썼을 때 상한식. 네. 그러니까 이거 써야 돼. 네, 그게 벽체는 이거야. 상세식을 썼을 때 2배 된다. 일반 상세식을 쓸 때 2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볼 수 있게 가늘고 긴 무제의 전단 강도는 이걸 전단은 휘임이 되게 쉽게 일어난 다음에 압축대가 조금 맞고 힘이 나서 그걸 타고 들어가서 팍 뽀개는 거예요. 제가 저번 시간에 했어요. 모가지 뽀개듯이. 이게 전단 강도. 그러면 휘임이 균열이 발생하면 그 가운데 압축대 그 균열이 인자로 진행하기 쉬워요. 제일. 그래서 휘임이 되게 큰 무제, 가늘고 긴 무제가 우리는 워낙 건축이 많기 때문에 그거의 전단강도 실험을 다 넣어봤더니 거의 미니멈이 0.16이더라 6분의 1도 앱시키더라. 그래서 그걸 되게 베이스라인 해놓고 가장 분야를 보고 잘 번역해 해놓고 어느 경우에는 전단이야. 근데 벽체의 경우에는 벌써 이 벽체 길이가 이게 높이가 이거밖에 안 되고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런 벽체는 힘이 작다고 되게 전단강도 작고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뭐로 시작한다? 0.28로 시작한다. 2배 정도. 그리고 이 벽체가 경계 요소를 가지고 있다. 저기 또 이것도 경계 요소예요. 이렇게 기둥 속으로 철근이 들어가 있지 당연히. 저 기둥 속으로 들어가 있지. 그럼 이 벽체, 이 기둥을 다 빼고 요 벽체 단면적에도 이 벽체 응력이 얼마 정도 된다고요? 전단 응력이 3메가파스칼 정도 된다. 지금 0.28이 아까 집어넣으면 얼마 나왔습니까? 이거 50지만. 2.17. 아니. 아, 50. 그래서 49 나오니 7 나오니까 7, 3, 21, 2메가파스칼이 되잖아. 2. 그죠? 그러니까 그게 덤벨로 항상 이렇게 균열도 잘 안 나오고 경계 요소가 있으면 벽체 그게 굉장히 한정적인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모멘트가 어떨지 뭐 할지 좀 더 상세하게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의미 설명해 줘 다음에 오케이. 네. 벽체 전단 강도를 양쪽 경계부에 경계 요소가 있거나 아니면 프렌즈가 있어서 전단을 더 받을 수 있을 때 증가할 수 있다는 걸 고려하게 된 식인데요. 그럼 그냥 읽어보시고 설명할 수가 있어? 뭐가? 이 글을? 그래요? 그럼 못하고 넘어가고 읽어보고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하나씩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질문하시고 토론하세요. 옆에다 하고 그게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일을 할 때 꼭 생각을 하라. 그럼 자 넘어가. 더 넘어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벽체의 전단 강도는 다음 식으로 전달합니다. 어떤 식인가요? 하나하나 이걸 읽어봐요.
설명해 줄 수 있어?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수직 철근비죠. 그다음에 이게 루트 FCK죠. 우리 벽체는 아까 얼마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0.28로 시작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여기가 제일 기본적입니다. 0.28. CS는 뭐 직사각형 단면은 0이니까 아 이거 0인가 보다. 그리고 양단백 기준도 이거 있으면 0.1로 증가시키나 보다. 0.1 증가시키는 거 꽤 증가시키는 겁니다. 원래 얘가 얼마 정도 숫자여야 돼? 여러분 흔히 쓰고 머릿속에 0.28 벽체는. 기둥은 얼마? 0.16.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덤벨이 있으면 더 증가. 근데 뭐가 증가해? 얼마? 0.1이 증가하는구나. 그럼 자, 요 양이 되겠죠, 수직근. 벽체 수직근비 보통 얼마입니까? 벽체 수직근비 얼마 정도? 네? 몇 프로? 더 나가는 몇 프로 씁니까? 4%? 2%? 자, 그러면 1%일 때 4%일 때 한번 계산해 주세요. 우리 그 발표하는 때, 우리 목재 발표자는 어디로 오셨습니까? 도덕은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부산 목재 발표하러? 다음 주에 하시죠. 아, 그런가? 그거 계속 학교에 있는 거 아니야? 너 나보다 더 바쁜 거 같아. 0. 얼마? 0.14, 1%일 때? 그러니까 0.16 그 정도 수치에 가까운 거죠? 1%면? 그러면은 2%면? 그거를 옆에다 적어 놓으시고 성능 기반 설계에 나온 거 쓸 수 있습니다. 일반 설계에도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걸 참고자료 해서 했다. 2%일 때 0.18 정도. 올라가죠. 이제 드디어 0.16보다 2%. 그러니까 주근을 더 넣어도 강도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당연히 횡보강근을 넣으면 그것만큼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뭐야? 횡보강근 면적 곱하기 면적하니까 그런 거고, 이거 올라가는 거고, 마치 그 횡보강근이지? 트랜스버스라고 돼 있고, 그지? 그다음에 V가 버티컬이고, 그다음에 0.12 시그마 M, 이건 뭐야? 충격비죠. 아까 14AG에 그거 해당되는 충격비 있으면 균열이 안 나니까 이게 있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디까지가 제한됐습니까? 루트 FCK로 제한됐죠. 우리 보이에서 전단 철근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디까지 제한해요? 0.63까지인가로 제한해요. 3분의 2까지로. 최대 6분의 1서부터 시작해서 전단 철근을 아무리 넣어도 3분의 2 루트 FCK로 제한하고, 안 되면 돌을 더 키워야 되잖아. 근데 여기 벽체에서는 이 정도로 됐다. 그러니까 벽체는 전단 강도가 엄청 세진다. 특히 어느 때? 양쪽에 경계 요소가 많을 때. 그리고 수평 철근은 당연하지만 모두 영향이 크다. 수직 철근. 왜 수직 철근이 영향이 크냐면 가늘고 긴 부재는 자르려고 할 때 주로 복부 균열이 나고 전단 철근을 잘라가고 주구는 나월 정도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끊어진 마지막에 여기 균열이 다 터져버렸고 마지막에 너덜너덜하게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건 하지만, 이런 벽체의 수직근 수직근 자르려고 그러세요. 똑같아. 똑같아. 생각해봐. 이 벽체가 이렇게 길어. 어느 게 전단이야? 이게 전단이야? 내가 우리 반복 설계할 때도 그랬어. 잘 보세요. 이게 수직근. 이게 중요한 건 당연히 맞지. 이게 수평근. 전단 올 때 봤지? 그럼 수직근 안 봤나? 전단 올 때 여러분 이렇게 균열, 사인장 균열 간다고 해봐. 수직 수평 다 나가잖아. 다 가잖아.
그거 다 받는다고. 횡령에 대해 수십 건 수평등이. 반폭일 때, 이렇게 화종이 갈 때, 상단부가 죽은, 그죠? 하단부도 죽은, 이렇게 되니까. 왜냐면 여기서 부모맨 받을 때 이게 인장, 저기 압축. 그래서 뭐가 전단이야? 요렇게 싼 거. 벽체에 요 깊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주근이라고. 이 방향으로 왜 슬래브도 여기 방향으로 변형하니까 여기 방향으로 변형할 때는 상단에 있는 것들, 하단에 있는 것들이 주근이고 여기 이 방향으로 휘니까 만약에 전단이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변하겠지? 거기 우리 펀칭 휘어 나는 데다가 전단 이렇게 나는 걸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성능설계 지침이 ACI랑 LA 무슨 그 기준 다 따라왔다고 해서 퓨처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는 근데 단위를 주의해야 돼. 이게 네. 단위가 그거가 아니라서 팔이 붙으면. 네네. 그러니까 저 헷갈려. 단위가 S 뭐야 그쪽 그 단위가 PSI가 아니라. 우리 식이랑 유사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얘기요. 자, 됐어. 뒤에 돈 있어? 이상인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아 그래? 여기서 뭐 형상비가 항상 이렇게 영향이 줘요. 그러니까 3이냐 2냐 이 노래를 봐봐요. 3이냐 2냐. 그러면 높이가 길이에 비해 높이가 짧을 때는 엄청 올라가서 전단하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길이가 낮고 높은 벽을 이렇게 밀었는데 이 벽을 미끄러뜨리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낮고 높은 벽을 힘을 줬는데 미끄러뜨리는 걸 마치 전단으로 미끄러뜨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흉균열이 쫙 나면서 여기가 벌써 저항하는 축대가 좀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고 그런 마찰이라 거기서 눌러주면 다시 접촉할 면적이 많아져가지고 미끄러지기가 힘들겠죠. 그런 거라고. 그런 거를 머릿속에 그리고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이걸 전단을 어떻게 설계하겠다는 게 이제 나온다. 여러분들이 제일 모르는 게 전단입니다. 휨은 잘 알아요. 내가 충격도 잘 알아요. PM 상관도 비교적. 근데 전단을 잘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힘 모두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6개라고 했는데 이건 충격. 모멘트 X, 모멘트 Y. 전단력 2개. 하나는 이 힘, 비틀림. 비틀림은 잘 안 쓰니까. 전단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힘을 다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어떤 게 제일 합성은 무조건 압축 좌우로죠. 어디든 국부작으로 좌우로. 그걸 설명을 좀 잘, 국부작으로 설명 좀 많이 해줘야 돼. 우리 전임 본문회장께서 전적인 본문회장께서 다음 주에 하자고 하셨기 때문에. 교수님 네.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설계하다 보면 가끔씩 코어 벽체나 벽체들이 트랜스퍼 될 때가 있는데 그 밑에 뭐 건축적인 이유로 볼을 벽체 하단에다 전이볼을 못 둬서 마지막 그 전이 되는 벽체 자체를 뒷빔처럼 설계를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럼 그때 벽체 전단 강도를 지금 이런 벽체 전단 강도를 따라가야 될지 뒷빔의 전단 강도를 따라가야 될지 그거는 이제 조금 달라서 그걸 플레이트로 잘라가지고 산성 모델을 그냥 보기만 네, 위에 그렇게 기재력의 힘을 그냥 주고 네. 거기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네. 연내 플레이트 잘라 힘을 딱 줬는데 압축력이 확 이렇게 압축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문제 변형력이 아니에요. 그냥 압축대로 확 가고 있는 것처럼 뒷빔입니다. 뒷빔. 네, 네. 그러면 딱 그 전단으로 하시면 돼요. 뒷빔 전단 강도 따라가. 그러니까 이 부재가 굉장히 모멘트를 많이 받다 모멘트에 그러니까 높이에 비해. 왜냐면 그 위에도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위에가 꽉 강한 슬래브 가지고 거의 분리된 벽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모멘트 분포를 봐야 돼요. 네. 모멘트 분포가
그러니까 복공률에 가까우면 굉장히 길이가 짧은 거잖아. 그러면 모멘트는 작고 요 미호 높이는 요거가 되는 거잖아요. 깊이는 이게 되는 거고. 그러면 굉장히 전부에 가깝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 했는데 여기가 위에 여기가 복공률이 걸려버렸어. 그럼 이 HW가 이 여기가 요거야라고. 그럼 LW는 이거니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런 식하고 뒷빔식하고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게 결국은 그러면 비슷하게 가는 건지. 글쎄가 하나만 더. 아, 근데 벽은 아무래도 상세가 죽은 이렇게 있고 보호가 약간 더 전단 철근이나 규정도 많고 네. 폐쇄형 스트럭도 많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폐쇄형 스트럭의 경우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VS가. 근데 그 위에 아래 있는 철근이 정착이 잘 돼 있어서 그 전단 철근만큼 충분히 폐쇄형만큼 발휘할 수 있냐 그러면 그때는 이 뭐지 볼을 둘 수 없으면 요 밑에 있는 철근이 끊어지면 절대 안 되고 볼에 슬래브에 어디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철근도 다 보고 콘크리트 강도도 증가시키고 있어요. 끝. 벽체는 벽체는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얘기했지? 요거 두 개. 아 좋습니다. 이제 수현이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셔야 된다. 저는 이제 앞으로 12년간 서서히 사라지는 방향으로 한 명씩 띄우고 모든 전달 강도는 종생에게 판도하고 진동로는 아직 이용을 해. 돈이 되게 클 것 같다 좀 이상하게. 정확한 규정으로. 저번 주에 준비해왔던 자료인데요. 말은 거창하게 써놨는데 결국에는 어떤 지표들이 서로 비슷한지를 그냥 이름만 바꿔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벡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벡터는 방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거라서 속도 같은 건데 이 두 개의 벡터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는 벡터의 내적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벡터가 내적을 했더니 0이라고 하는 이런 케이스라고 하면 이 두 개는 아무리 가도 만나지 않고 쭉 가면서 그 벡터 안에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적을 했을 때 이 절대값만큼만 된다면 이루는 각이 1이라면 완벽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적이 뭔지를 기억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퍼펌을 돌리고 마이너스를 돌린 다음에 두 모두 주기 비슷해서 비슷함. 모두 영상 이상하게 그냥 모두 영상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꽂혀 있으면 비슷함. 이렇게 쓱 가 있는 것 같으면 비슷함. 이렇게 가 있는 것 같으면 비슷함. 이런 거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는 사람? 이성준은 당연히 많이 했고 제가 두 모델의 타당성을 비교하시고 모델링 원래는 이거 했어야 됩니다. 진짜 그게 있어요. 그래야 마이너스에서 잘못 모델링 한 거 걸러내고 그 대신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뿐이지. 그럼 두 모델이 비슷함을 증명하시오.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다이나믹에서는 죽이고 모두 영상으로 그걸로 다 결정됩니다. 근데 비교를 죽이고 모두 영상은 맨날 그림 그려진 걸로 비슷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정확한 수치가 뭐가 있지 않을까, 두 벡터가. 예를 들어 1, 2, 3이랑 2, 4, 6은 완전히 일치하는 벡터예요. 똑같이 개수배하면 그대로 되니까. 그래서 최상층을 1로 딱 만들면 똑같은 벡터가 되거나 그걸 일치도 1이라고 그래. 그 내적이 왜 도대체 일치도가 되냐? 두 개의 왜 일치도가 되느냐 하는 거가 이런 벡터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어. 여기는 그럼 각도가 세타가 이러고 있는 거야. 어느
어느 때 가장 일치하는 거? 세타가 당연히 0일 때죠. 저 세타를 구하고 싶어. 각각 크기마다. 저 세타 어떻게 구해? 여기가 x1, y1. 여기가 x2, y2다. 그럼 여기 원점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점 찍을 수 있으면 세타 나오죠. 자, 이거 세타 구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레이저 그리지 말고. 직각삼각형. 자, 해봐,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길이 나니까 자, 해보세요. 아니, 발표해. 여기 길이를 이라고 하고 여기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길이가 뭐한 아니, 저 마이크 이거 좀. 여기 멀리 멀리 있는 건 X도 Y도 좌표. 라고 하면은 코사인 하다 이거니까 여기 이거 함수를 싣고 아, 그리고 왜? 첫 번째 보고 무슨 생각이 나고 여기 A 벡터 크기를 A라고 그러고 B 벡터 크기를 B라고 그러면 요 크기입니다. 요 크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요 크기는 얼마일까? 내적으로 써야 되는 요 크기는 얼마일까? 요 크기는 얼마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죠. 잘 생각해서 역시 수현이가 공부한다면 갖고 와. 지금 여기서 그걸 할 때가 아니니까. 중요한 거는 일치도는 내적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각도로 합니다. 각도가 0이면 완전히 일치하는 겁니다. 근데 흔히 생각하기에 코사인만 2차원평면만 생각하는데 그걸 다 확장시킨 거예요. 쫙. 그래서 n차원으로 확장을 시켰고 그 각도는 기본적으로 내적이고 내적은 어떻게 구하냐면 x1, y1, x2, y2가 있으면 2로 곱하기 이거, 2로 곱하기 이거에 이거고 이거를 각각의 크기로 나눠줘야 됩니다. x, y1, 그렇지, x, y1이고 x2, y2에 이게 A 벡터, B 벡터 크기 이게 내적입니다. 이 내적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증명해봐라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내적의 정의는 잘 봐요. 정의는 외우는 겁니다. 각각의 크기, 각각 벡터의 크기 곱하기 그 벡터들이 이루는 코사인 세타. 이게 정의야.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내적을 각각의 크기로 나가야겠지. 근데 내적이 이거란 걸 증명하란 말이야. 증명이? 그지? 두 벡터의 내적이 각각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완전히 일치하는 거 1, 2, 2, 3 이거 해봅시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나 나와요? 2. 요거 곱하기 요거 하면 얼마나 나와요? 8. 이거 1의 제곱 2의 제곱은 얼마나 나와요? 루트 5. 2의 제곱 4의 제곱 하면 얼마나 나와요? 루트
20. 그럼 이거 10 나오고 이거 뭐 나와요? x 100. 이게 완전 1차단 이게요. 그 다음에 1, 0, 0, 1. 1, 0, 0, 1. 완전히 봐도 90도죠? 이걸 직교 좌표계라고 서로 상관이 없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어려워. 예적하면 1, 0, 0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는, 그러니까 X방향 응답, Y방향 응답은 원래 완전히 상관이 없어. 그냥 따로따로 돌아. 그럼 완전히 상관이 없을 때는 두 벡터의 함량의 크기는 함량의 크기는 90도다? 완전히 상관없으면 이런 함량의 크기를 가지겠죠? 이 대각선 크기, 요거 크기랑 같죠? 이게 뭐야 바로 A 벡터 제곱 플러스 B 벡터 제곱 루트지. 이게 바로 SRS의 룰이죠. 여러분들이 X방향 지진파, Y방향 지진파, X방향 바람화준, Y방향 바람화준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 두 응답이 아무 상관이 없다 할 때 어떻게 조합해? SR, SS로 조합해야 된다. 상관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저게. 네? 상관이 없으면 조합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런데 플러스만 생각하고 부인이랑 플러스 상관관계하고 음의 상관관계. 난 요새 완벽하게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제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어. 우리 아들이, 우리 딸 자랑은 내가 동문회도 좀 했잖아. 그래 했잖아. 우리 아들이 300명 중에 200등 했어. 아, 이건 시험 어렵다. 앞에 있는 200명은 되게 물어보고 싶은데 가만히 있고, 내 앞 교실에 있는 엄여준, 엄태성 아들 이름을 같은 고등학교 다니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봐서 알면 그냥 술자리에서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 새끼야. 아예 안 물어보고 있어요. 저번 1학기 때 수학에 큰 상처를 입어서 나 이번에 수학이 정말 어려운데 나 6개밖에 안 틀렸어. 그래서 막 칭찬해주고 파스타도 사주고 그랬거든. 근데 태성이한테 긴다고 하다가 요준이 수학 잘 봤어? 그랬더니 새끼야 바보야 바보. 하나 틀려가지고 야 이것도 몰라 하고 틀어줬대. 씨발 막 그러면서 편집 통편집. 그 이후로 내가 이건 상대 비교는 안 된다. 난 우리 동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우리 동문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뿐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300명이면 200등을 하고 있고 햄버거를 쫙쫙 먹고 오락교를 보면서 엄마가 언제 씻고 갔냐는데 햄버거를 다 안 먹자. 햄버거를 원래는 1분에 하나씩 먹거든요. 1시간 동안 나 나올 때까지 먹고 생각했어. 남들이 물어볼 때 서준이는 뭐해? 그럼 이렇게 구구절절 얘기가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서준이는 자기 누나는 인공지능 하는데 서준이는 전통적인 애 같아. 의대 준비해. 지 엄마가 몸이 약하고 아빠가 술을 좋아하니까 의대를 갈 모양인가 봐. 뻥이지. 저사람 누가 안 물을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리고 끝나고 나면 의대 안타깝게 떨어졌어. 재수할 모양인가 봐. 이러려고 결심했어요. 결심. 누가 나 이제 선이한테 물어보면 의대 준비한다. 선생님. 이름도 이서준에서 이허준으로 바꿨더라고. 허준이 동의보감이 있다면 우리 서준이에게 서의보감이 있을 것이다.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얼마나 일치되느냐를 보는 거다. 왜 이러냐면은 퍼폼하고 마이다스 모델 상관도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어떤 게 있냐면 반폭 설계에도 로컬 모델을 고려하라고 했어요. 폭발이 터진 쪽에. 그럼 이 벽이 우룩 들어간 모델을 그렇게 해야 돼.
무슨 전체 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요 벽 자체. 그래서 제가 수현이한테 준비한 화합은 그 로컬 모드나 두 모드의 형상이 얼마나 일치하고 그런지를 하라고. 그럼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벡터의 내적이다. 그리고 각도다. 코사인 세타다. 코사인 0이면 완전히 일치하는 거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다. 90도면 완벽하게 수직이다. 코사인 0이고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SRS. 180도면 빼야 되죠 서로. 이건 삼각관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상현이 이만큼 하면 누가 왜 어떻게 시켜봐? 삼각관계 어마어마한 거라고요. 삼각관계 제일 없는 게 이거야. 이 길이가 제일 작아 그나마. 이렇게 해봐. 커 이 길이. 이렇게 해봐. 작아지잖아. 이 사이 거리가 이렇게 합한 거리라. 평행사변형. 두 벡터 합은 평행사변. 응?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되시면 평행사변은 빵이지 빵. 원래 거에 빵이 됐다는 얘기가 삼각관계가 크다는 얘기야. 커지냐 작아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향이 같은 쪽으로 크냐 반대쪽으로 크냐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상관이 없냐 이걸 얘기하려고 하고 90도가 뭐라고? 상관이 없고 0도가 뭐? 양의 상관관계 180도가 음의 상관관계. 그 다음 이 앞에서 본 게 기하학적인 그런 느낌이라면 여기 앞에 두 개는 확률론. 그래서 공분산이랑 상관 계수라는 게 있는데 공분산은 예시를 적어왔습니다. 만약에 공분산이 0보다 크다면 앞에서 그 벡터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던 것처럼 예시로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높을 확률이랑 그 강도에 따라서 탄 관계도가 같이 높아질 확률 뭐 이런 거는 공분산에서 양수 이렇게 볼 수 있고 음수는 함수율이 많다고 하면 강도가 떨어질 확률 이런 개념인 거고 아예 상관이 없다 이런 거는 예시로 강도랑 타설 작업자의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왔습니다. 타설 작업자의 생일이 겨울이면 겨울에 일을 안 하니까 강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설 작업자 하지 말고 그냥 아무거나 하죠. 네. 좋아, 그런 거란 말이죠. 이 영어 뜻도 앞에 코가 붙으면 같이 하는 건데 밸런스는 떨어진 거니까 서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만약에 값이 많이 크면 많이 떨어져 있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저기 항상 저기서 볼 게 저 위에 보면 평균을 빼잖아요. 평균을 빼고 변동하는 것들끼리만 논다고요. 그러니까 상황계수가 높다고 했을 때 두 개가 평균은 빼야 됩니다. 평균은. 왜냐면 변할 때 얘가 커질 때 얘는 작아진다. 커질 때 같이 커지느냐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크기가 둘 다 양이다. 예를 들어서 뭐 이상현 재산이 100억에서 1억, 101억 이렇게 되고 있는데 박재민 재산이 2억에서 3억 이렇게 둘 다 양이라고 상관관계가 있냐? 없지. 100억하고 2억은 뺀 다음에 1억이 내가 올라갈 때 박재민도 올라가고 그럼 구조산업계가 이게 이상현 아는 거랑 구조산업계의 상관관계를 본다라고 했을 때 변동폭을 보는 거지. 평균은 안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코베리어스를 해서 평균을 뺀 것들을 상관관계를 보는 거야. 얘는 그 값 자체를 그대로 보다 보니까 단위에 따라서 그 크기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얘는 그냥 양이냐 음이냐 0이냐 이 정도를 판별하는 데 쓰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얘는 분산으로 나눠져가지고 순수하게 -1부터 1 사이에서 얼마나 양의 상관관계가
구해봤더니 0.03 정도 나오고 랜덤상 지진파는 0.006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자료만 놓고 보면은 L센트로는 사인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인? 사인 요거입니다. 저기 주기가 어떻게 있어? 7초 정도? 네, 7초. 그러니까 엘센트로의 주기랑 타월 주기랑 사인파를 한번 해봐. 엘센트로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이 사인파는 워낙 천천히 움직이니까 상관관계가 더 떨어질 수 있고 엘센트로랑 제일 비슷한 응답을 그거는 뭐냐면 엘센트로 자체가 쌓이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정말 구조물 주기에 해당되는 사인파로 했을 때가 있고 그것도 사실 재밌는 주제니까 그냥 해봐. 그 다음에 앞에서 나온 게 확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물 차원에서 상관관계를 볼 건데요. 얘는 주파수 응답 해석할 때 코히어런스라는 걸 쓰는데 얘는 예를 들어서 임펄스로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힘을 꽉꽉 줬다고 했을 때 나오는 응답의 비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한 분인데 정확하게는 야,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레포트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뭐 도움 받더라도 뭐 어떻게 하면 돼? 임펄스에 대한 것도 좋고 주파수별 힘을 이게 헤르츠를 땅땅땅땅땅 주는 이 힘을 가하고 그럼 요 피크만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땅땅땅땅 줬다. 그럼 요 헤르츠의 크기 나오고 힘 크기를 얼마 줬다. 그러니까 뭐예요? 메테르치의 크기 힘 얼마나 줬다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응답이 나왔다. 그때 그 헤르츠가 나옵니다. 그럼 그 힘의 응답의 크기를 이렇게 나누면 그러니까 내가 특정 2헤르츠다. 2헤르츠의 가진한 힘의 크기 2헤르츠의 응답의 크기 비교하면 딱 1000포인트 하나 나옵니다. 근데 그걸 헤르츠를 쫙 바꿔가서 하면 뭐냐면 분모가 다 만약에 크기가 다 1인 걸로 줬다. 크기를. 그럼 다 응답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특정 주파수에서만 굉장히 증가된 응답이 나온다. 우리 정적인 응답은 1이라는 힘을 주면 1을 K로 나눈다면 나옵니다. 근데 동적인 응답은 특정 진동수에서 증폭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바닥이 어디가 굉장히 증폭하고 그리고 감쇄비가 작으면 이 피크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걸 보고 딱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피크가 여러 개가 있다. 근데 사람이 우리 병원은 여기 1.4Hz 성분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됐어. 우리 막 여기서 막 움직일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나고요? 전달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전달함수. 뭐라고 얘기해요? 동적 강성이란 말이랑 비슷합니다. 동강성. 어떤 진동수의 응답을 얼마나 증폭시키느냐. 그거를 바닥마다 좀 해석은 쉬워요. 어떻게 합니까? 제일 모두 영상이 큰 바닥 모두 영상의 큰 위치에다가 크기가 1인 그리고 헤르츠만 바꿔가지고 마이너스에서 시간 만들어가지고 그거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 땅땅땅땅 하면 그 나오는 바닥한 응답만 딱 재가지고 그 나는 걸 표시 딱 하나 엑셀에서 그러면 1.1H의 가진 크기는 다 뭐 1이겠지 1. 또 가진기가 100에 통해서 100에 얼마큼 이거 나는 이거 하고 닦고 하나 그러면 쭉 해가지고 그림을 쭉 그리십니다. 아닌가? 네. 그래서 얘는 주로 어떨 때 쓰면은 임팩트 해머 같은 걸로 바닥을 때리면서 가진을 시킬 건데 그 입력 신호에서 나오는 잡음이랑 구조물이 그 진동에 의해서 나오는 응답이랑 했을 때 잡음 데이터들을 걸러내고 내가 가진하는 데이터만 남기기 위해서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얘도 이 식을 자세히 보면 결국에는 벡터의 내적이랑 같은 원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상관함수라고요. XX. YY도 자기 상관함수거든요. 그다음에 XY 하면 크로스 상관함수라고요. 자기 상관함수인데 내가 노이즈가 되게 많다. 어떻게 할까? 내가 되게 노이즈가 많아. 근데 노이즈라는 거는 불특정 다수. 오늘 내는 노이즈, 어제 내는 노이즈가 다르고 막. 노이즈가 일정하면 그건 그 사람의 특징이에요. 노이즈라는 건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0서부터 오늘 주 하루에 내 헤르츠를 딱 했더니 아까 막 아무렇게나 이렇게 받아 이렇게 하는 노이즈였다 이렇게 적혀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 교실에서 일정하게 한 거는 내 정말 이상의 응답이었다. 노이즈였다. 그거를 그대로 시각 영역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그대로 탁 곱하면 플러스만 나오겠죠. 완전히 일치하니까 플러스 1일 때는 플러스 1일 때 2,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그렇죠? 왜냐면 자기랑 곱했으니까 자기끼리 곱한 거는 플러스밖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건 시간 영역에서 그래. 근데 어떤 걸 하냐면은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놔두고 타임 렉이라고 해가지고 좀 이동시켜. 그러면 내가 어떤 일정한 의미로 특정 주기로 움직이는 게 있고 잡음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가 특정 리듬이 있는 거는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1분마다 이상한 리듬이 있어. 그러면 1분 후에도 비슷한 동작을 하고 있어. 내가 1분을 이동해도. 그죠? 근데 노이즈는 지금 말하는 한 노이즈는 1분 뒤에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의 조건이 자기 상관이 있어. 그 대신 어떻게 하면서 자기 상관을 시키냐면은 자기 원래 신호가 있고 그거를 타임 렉을 해가지고 쫙 지나가면 상관계수 구해요. 그러면서 캔슬링 되는 거는 노이즈고, 캔슬링 되지 않고 남는 거는 원래 신호구나. 그 정도는 자기 상관함수가 그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행동, 내일 행동, 비슷한 행동들은 상관도가 되게 높은데 오늘은 결석했다가 내일은 출근했다가 보통 직장인들은 거의 상관도가 굉장히 높은 삶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한 삶이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그게 굉장히 달라졌어. 갑자기 달리기를 막 하는 리듬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내 삶에 어떻게 보면 이게 매일 일정하면 내 삶의 운동이지만 아니면 노이즈라. 그러니까 자기랑 자기를 했을 때 나의 일정한 성분을 골라내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 자기 상관. 거꾸로 나랑 타인하고도 과연 내랑 얼마나 비슷하냐. 나랑 정우랑 얼마나 비슷하냐 할 때 현정우의 삶의 궤적하고 내 삶의 궤적하고 말하는 양이랑 이걸 일어났을 때 와치의 심박수랑 이걸 비교하면은 예를 들어 나는 일어나는 시간이 4시인데 정우는 6시야. 그럼 그 사이에는 상관이 아는 것도 없는데 이 2시간 후에 딱 일어난 이후에 삶을 몇 시키면 굉장히 일치하더라. 걸었다가 1시간 걸었다가 뭐 뛰었다가 그걸 노멀라이전 시키는 건 나의 평균 심박수로 노멀라이전 시킨 것이다. 왜냐하면 평균이 다 다르니까. 손흥민은 이 레인지가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저는 평균 심박수를 한 200까지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순식간에 80대를 훈련하는데 오이씨 그거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하나. 제가 그때 술 마시면 140 올라가고 자기 최대 심박수랑 그런 변동성에 대해서 하는 게 이런 내용이 되죠. 이것도 한번 해줘도 좋겠다. 임팩트하고 실험도 좀 하고. 세진 바닥판, 세진 사무실 모델링하고 바닥판 사무실에서 와서 모델링한 거랑 임팩트한 거 테스트한 거랑. 그럼 학생들이 한 번씩 세진 놀러 가서 한번 재보고 세진을 모델링하고 이래부조 가서 한번 청치고 여기 가고 각각마다 해가지고 임팩트 테스트 한 번씩 해서 와서 내 바닥판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고 임팩트 테스트 한 거라. 우리 사무실의 바닥판 사무성 평가 좋네. 이걸로 합시다. 비밀 가지고요?
사무실에 그리고 어디 하나 정도 어디 프로젝트 한 거 바닥판 상승 평가하는 정도는 그건 임팩트 해먼 테스트 안 하고 임팩트 해먼 테스트를 맞춰야 내가 맞은 걸 알 거 아니야. 굿, 좋았어. 괜한 거랑 어? 괜한 자료를 아니 이런 거 해야 돼. 야, 이거 왜 그러냐. 괜한 자리. 너네가 고생할까봐 아니 하나씩 보내면 되지. 너네 다 이거 공부한 다음에 한 명 셋이 한 명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가서 제대로 얼굴이 괜한 자를 누나 만들었어. 어차피 그럼 우리가 모델링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도와드려 선배님들인데. 아니 그래 박사님과 선배님들이요. 저희들 각자 돈 받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바닥판 상황성 평가하고 우리 사무실 바닥이 어떻게 되면 질량 어떻게 되면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모델링 해보고 잘했다. 죄송합니다. 네. 나한테 얘기한 거야? 이게 마지막으로 교수님 아까 말씀하셨던 두 모드 간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건데 이거 똑같이 자기끼리랑 서로의 관계를 해가지고 0부터 1까지 해서 1에 분사하면은 두 모드는 완전 일치하고 0에 가까우면은 아까 벡터에서 90도였던 것처럼 아예 상관없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여기 예시는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딱 하나 차이가 요게 뭐냐면은 내적이에요. 너트랬는데 아까 뭐였습니까? 여기 마지막이야? 이게 x1, y1, x2, y2다. 근데 보통 벡터는 x1, y1, x2, y2 이렇게 행렬로 표현해요. 벡터는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하려고 좌표처럼 표현하게 되듯이. 그럼 이거의 트랜스포즈는 이게 이렇게 맞춰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게 x1, x2가 y2가 이게 트랜스포즈예요. 아까 그거에 a 벡터에. 그럼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해라 그러면 이거 하죠? 그럼 뭐랍니까? x1, x2, y1, y2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내적이다. 내적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행렬로. 근데 중요한 건 내적을 한 다음에 제곱을 하면 저기 내적만 했지만 그러니까 제곱을 코사인 세타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인데 제곱을 해버리니까 뭐야? 0서부터 1이지. 지금 뭐냐면 1, 2 이게 중요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사실은 같은 벡터다. 여기다 상수배만 하면 1, 2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게 같은 벡터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내적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5가 나와서 마치 음의 삼각관계가 있는 것이지만 벡터로 보면 내적보다는 절대값 취하는 게 낫겠다. 절대값 몇이 루트 시험에서 이게 맥.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내가 해석을 하고 싶은 것에 내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은 여기가 여기를 해석하고 이거 보라고요. 여기가 어떨 때? 그럼 뭐야 어떻게 하면 돼? 그 바닥이 변형동상 그냥 힘 가해주면 변형동상 나오면 돼. 근데 마이너스에서 모두 해석을 딱 돌렸다 동점. 나오는 모든 형상들이 있잖아. 그럼 뭐야 로컬 모드도 있고 있다고. 그럼 그 중에 제일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될 때가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없지만 바닥판 상황성 평가할 때나 반복 설계할 때나 현재까지 그러면 그걸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뭐 맨날 질량 참여 뭐 이렇게 또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는 이 그림에 여기 바닥판 여기다가 정적 과정을 준 거에 따라서 변형하는 그 변형 영상을 쭉 뽑고 마이너스에서 모드 영상을 뽑은 다음에 쭉 비교해보면서 어떤 모드가 가장 일치하는지를 확인한다 이런 내용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랑 비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에서 층별로 또 모드 변이를 다 뽑을 수가 있어서 그걸 정교한 다음에 벡터를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모든 변이들을 다 해가지고
예시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이건 쉬었다 하시죠. 그렇다 그랬습니다. 남편한테 전화해서 전화 그 부장님 너무 부담스러워. 뭘 그렇게 거친 공약, 거창한 공약을 준비했대? 하나도 못 지킬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동원 남승현 네. 공장이 됐습니다. 네. 막 공약까지 다 준비했다고. 뭐 무슨 공약이었어요? 안 나오는 사람이 일일이 다 전화하겠다. 해라! 소리 시키니 아니니까. 그리고 본인이 솔선수범해서 동문회장은 100만 원씩 내겠다. 1년에. 아무나 안 말려. 박재기는 당했습니다. 전임 동문회장급이나 현재 대표급에 줄하는 분들은 50만 원씩 내라. 교수 보고 내가 당했나?
저기 뭐지? 이재용 교수님 숙제가 하나도 못 했어요. 했어요? 해가 좀 낸 거 있어요? 나 아직 하나도 안 했어. 그냥 그 교재 드린 거 거기서 그냥 정리해가지고 내는 데 의해서 아니 그 일단 잡아야 되는데 잡으세요. 노는 거. 어? 연말이랑 뭐 모임도 계속 전화겠지. 거기다가 기말 시험 본다고 했는데. 시험 본다고 했나? 아니 과제를 하신다고 했어. 과제를 하면 얘기를 했는데 시험 본다고 그러면 과제 낸것 중에 갖다 낸다고 그러면 그것도 다 공부해야 돼. 다음 기회 마지막. 다다음 기회 저희 발표하는 거. 그럼 다음 기회 마지막. 그치 맞아. 오늘만 그런 거 다음 주에 낼 수도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 갑자기 단톡방에서 우리 시험 봅니다. 오늘은 내적이라는 새로운 걸 배웠어. 막판 2주가 되게 빡세지겠어. 조사에서 뭐 하라는 거 진짜 하나도 없는데. 교수님, 저기 말씀하신 거 제가 응력변형 걱정했잖아요. 이번일 때 그다음에 철벽 공부 또 CF 철벽 그거 응력변형 곡선을 설명하면 되는 건가요? 네. 캐논 판을 몇개 모델이 횡구속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성능 기반 능력에 의해서 그 횡구속 요구에 따른 상세에 따른 그 횡구속 콘크리트 변형에 대한 일장에 그게 있습니다. 그 파트도 여기 중요한 건 콘크리트는 강도에 따라도 능력 변형이 바뀌지만 횡구속력은 가장 큰 압축축의 횡구속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거 완전 건파인된 콘크리트는 완전히 달라요. 합성. 그렇죠. 모래처럼 깨져도 그냥 그 영주 논문을 달라고 해서 유영주. 걔가 합성 그렸는데 합성된 콘크리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콘크리트가 가다가 뚝 떨어지는 모델이 있는데 그 자리에 0.1는 선점입니다. 만약 이거 안 떨어지고 쭉 간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횡구속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횡구속을 좀 경계요소를 좀 준다든지 기둥을 세운다든지 벽체석을 내리고 그 안에 철근을 잘 집어넣으면 근력 선수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걸 엔지니어 내가 직관을 가지고 말할 수 있다면 좋죠. 그리고 기둥의 경우에도 횡구속을 콘크리트 횡구속을 잘 시키면 땡철근을 주고 얼마나 잘 되는지. 그러니까 횡구속이 잘 된 콘크리트의 고동과 횡구속이 잘 안 된 콘크리트 고동을 보여줘. 뭐죠? Naturally well confined 콘크리트 왜 찾아가지고 아마 챗GPT 쓰시고 뭐 김진구 교수님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런 거 그 외국에서 쫙 자료들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번에 초점은 횡구속에 좀 초점을 맞춰달라 이 말입니다. 경계요소에 거기에 좌우에 초점을 맞추고 아무 하나 됐어. 우리 뭐 발표하기로 했었지? 어때? 저요? 저는 안 해주셨어요. 이렇게 자신감 있게. 뭘 박이자 뭘 하라고 그랬지? 그냥 했던 프로젝트에서 기록 중요하게 그죠. 자금 기울이 어떻게 그죠. 발표합시다. 제가 발표, 아니 먼저 그분 발표하고 봅시다. 다음 주에. 야, 연아 이거. 집다 말하고.
생각이 드는데 아이겐벡터는 고이치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고이치 해석을 정말 빨리 해요. 하면 그거 물론 로컬로 수렴하는데 결과적으로 수렴 안 하고 뭐좀 구할 방법이 없을까나 100바에 100이고 그러면은 특히 풍문한 경우에는 1차 모드인데 1차 모드 주입을 그냥 어떻게 잡을까. 그럴 때 리치 벡터가 뭐냐면 정적 하중을 줬을 때 생기는 변형 형상을 백터 형상으로 생긴 겁니다. 다시 한번 뭐라죠? 정적 하중을 구조물에 줬을 때 생기는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동적 해석에 쓰이는 겁니다. 고이치 해석으로. 그때가 언제 되냐면 질량 분포가 일정할 때. 질량층 분포가 일정할 때는 주로 아이겐벡터가 뭐에 의해 좌우되겠습니까? 형상이 K에 의해 좌우되죠. K. 그러니까 MK 가지고 풀지 말고 K 대 K에서도 내가 특정 모드, X방향 모드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X방향으로 힘을 가하는 겁니다. 그 지금 올 지진하중과 제일 비슷한 X방향 하중 뭐예요? 그냥 삼각형 하중이든 뭐든. 바람 하중이면 바람 하중도 삼각형 분포다 그러면 그 하중. 정 못하겠으면 그냥 그 방향으로 제일 최상층 집중하죠. 그 가해보는 겁니다,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이치 해석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이거 하기 전에 그냥 X방향 하중, Y방향 하중 또는 EX 그냥 만들어지잖아. EX, EY 그건 특가정적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하중. 그 다음에 중력하중이 있는 거고 중력하중인데 분포하중이라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바닥판도 자기 자중하고 분포하중 주면서 각 슬래브마다 처진 현상이 쫙 보이겠죠. 어떤 뭐가 충격을 많이 받고 어떤 게 많이 받는지 응력을 많이 받는 현재 중력 상태일 때 어떨지. 그럼 그 중력 싹 빼고 EX를 가할 때 어떨지, EY를 가할 때 어떨지. 내가 어떤 변형을 근데 EX, EY가 완벽히 독립적이다. 그럼 설계가 되게 쉬워요. 그냥 X방향, Y방향, 지인력 저항도 따로 설계하면 되고 하중 조합도 그렇게 많이 될 일이 없고 그냥 SRS 룰로 해도 되고 1대3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막 X를 밀었는데 Y로도 가고 Y를 밀었는데 X로도 간다. 그럼 막 비틀리기 쉬운 구조물이라. 그럼 비틀린 구조가 더 개별적인 이게 굉장히 부재 어디에 많이 집중돼요? 반복, 모서리입니다. 특히 코어가 팬심에 있다. 막 돌아가고 저쪽 기둥에 전단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그걸 막을 방법이 뭘까? 그걸 했을 때 계획이랑 당연히 상의해야겠지만 구조물의 변형 현상이 굉장히 대칭이고 분리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걸 구할 그 해당되는 걸 한번 해볼 걸 보는 거예요.
매력을 가해보는 거예요. 뭐 가해본다고요? D. 그 다음에 뭐? 0.25에 0.25라는 LEXP예요. expectable. 여기 이 정도는 있을 것 같아. 상시상태에서 그런 겁니다. 자, 그 정도 하중 주고 생기는 변형,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힘을 제일 많이 받는지 그거 플러스 EX, EY. 그 정도만 하세요. WX, WI는 사실은 비슷해요. EX, EY랑. EX, EY 정도만 해서 각각이 어떤 거동을 보이는지를 파악해 옵니다. 모든 사람들의 숙제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바닥 진동은 수직에 관계되어 있죠. 우리가 고유체속을 통해서 구한 그 변이를 UT라고 하면은 위치 벡터는 내가 특정하게 움직이려는 형상에다가 스케일만 붙여서 더하는 게 변이다라고 가정하는 정도인데 예시를 이렇게 한번 들어봤는데 넘어가 있습니다. 왜 너무가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설명해야 되지. 기타가 커, 소리 피아노 소리가 커, 드럼이 커. 제가 이걸 할 때는 소리의 크기라기보다는 문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Z가 소리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설명을 하면은 다른 음악이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비유적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데 안 돼? 아니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진 않았어요. 그래? 저게 다 어떤 겁니까? 드럼, 피아노, 기타 그리고 이제 드럼이 제일 울림통이 제일 크기는 크고 근데 진동선을 물론 스틱 하는 사람이 좌우해야겠죠. 스틱 능력으로. 기타는 소리는 물론 전자기타로 이렇게 앰프로 써서 소리를 키워버리면 크기도 크겠지만 역시 주파수가 편안하게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기타 혹시 치시는 분 있나? 없나? 우리 문대호 박사는 그 기타 출신의 드럼까지 하는 교회 봉사를 우리 진동만 교회 원래 부하 1인데 부하라고 하기엔 좀 부하의 개념은 당국대 출신 순수 당국대 출신 석박사 석사 박사로 한정됐습니다. 드럼도 치고 엄청 잘해요. 이제 그 진동에 굉장히 관심 소음 진동 자체 앰프 이렇게 다루는 게 그것도 좋아서 좀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저도 이해하기 쉽지 않았는데 레일라이 지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도일치 문제를 풀 때 여기 앞에다가 모드 벡터의 전치를 곱해서 대각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만 공식을 풀어내고 하는데 그럼 이 식에서 질량행은 0이 될 수 없는 거니까 물리적으로 걔를 이제 나눈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파이를 우리가 고유치 해석을 해서 구한 진짜 모드 벡터를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대응되는 오메가의 제곱이 남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만약에 우리가 임의의 벡터를 넣었을 때를 레일라이 지수라고 한다고 하면 얘는 고유치 해석을 해서 구한 주파수의 범위 안에 있다. 뭐 이런 개념이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잘 모르겠죠? 저기 뭐야 이게 진동수예요? 이게 진동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진동수인데 진동수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질량 정규화된 강성이라고 했습니다. 강성이에요. 강성. 진동수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강성이 제일 작다는 얘기예요. 강성이 제일 작다는 얘기는 구조물이 그 방향으로 변형하기가 제일 쉽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나요? 정말 받아 떨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물이 이렇게 있는데 내가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는 게 제일 쉬운 거야. 그게 1차 모드야. 아, X방향으로 변형이 더 쉬울 때가 X방향의 주기가 더 작은 거고, 주기가 큰 거고, 진동수는 작은 거고, Y방향으로 변형하기가 좀 쉽다 그럴 때 그런 거고, 이게 비틀리기가 더 쉬워 그런 거야. 뭔가 외부 자극하면 자꾸 비틀리려고 그래. 그럼 뭐라 해서 힘이 집중된다고 그랬죠. 힘이 집중되면 안 좋아요, 무조건. 집중해놓고 바깥을 튜브로 만들거나, 그게 원치 않게 막 그렇게 되면 안 좋다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저차 진동수 작은 모드로 소팅하는, 원래 진동수는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데 다 더해야 되는데 왜 작은 거부터 모아요? 진동수가 작은 거가 강성이 제일 작은 거고, 강성이 제일 작은 데가 변형이 제일 커요. 변형이 제일 큰 거부터 툭툭툭툭 몇 개 고려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한 개만 고려해라 만약에. 그럼 어떤 걸 쓰는 게 좋은가 생각했어요. 한 개만 고려해라. 그걸 해결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리치 벡터는 힘을 가해가지고 생긴 변형을 가지고 했더니 그게 꼭 그 위치에서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의 사이 어디매지만 한 개 가지고 해석을 하라 하면 얘가 좀 더 정확하더라. 1차 모드만 고려하는 게 있겠고, 그죠? 1차 모드는 모두 몇 개 있어요? 3개 있습니다. 왜? 다이어프램을 묶는 순간 특정 층의 자유도가 몇 개요? X방향, Y방향 세타라서 1차 모드가 모두 몇 개 있어요? 3개 있다고. 무슨 1차 모드, 2차 모드, 3차 모드를 하지 마. X방향 1차 모드, X방향 2차 모드, X방향 3차 모드라고. Y방향 1차 모드, 비틀린 방향 1차 모드, 비틀린 방향. 그리고 냅퉁 설계는 3개 모드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3개 1차 모드만 고려하는 거라고. 그거를 고려를 하는 거랑 리치 벡터로 X방향으로 밀 때, Y방향으로 밀 때 비틀린 방향 랑을 비교해 보시면 욕구 안 생겨요? 하나만 해석을 해라. 주기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그 리치 벡터로 선택해서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비선형 해석도 우리 고이치 해석은 선형 모델이잖아요. 푸시오버를 하면, 이거 내가 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푸시오버를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예를 들어 1층 기둥이 항복했다 그러면 그 다음 필로티처럼 1층 기둥이 이렇게 밀리면서 이런 벡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필로티 푸시오버를 할 때 생기는 변형 형상들, 각층 변형 가지고 리치 벡터를 잡아서 비선형 해석을 하면 그게 더 정확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건 차츰 하기로 하고, 그럼 이제 이게 뭔지를 보죠.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에서 교량 설계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그 고유치 해석이랑 리치 벡터를 이용한 해석이랑 비교하는 예시를 들어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100차까지 해석을 한다고 하고 돌려보고, 리치 벡터로는 하중 케이스들을 몇 개 선정을 하고 이걸로 이게 있어? 기능이 오, 좋아. 얘네도 똑같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봤더니 고유체에서 100차까지 하면은 말도 못할 계산수가 많아지는데 우리 리치 벡터는 19개까지만 한다고 했거든요. 해석 결과도 훨씬 빨리 나오고 굿. 고차 모드로 갈수록 유사한 주기들이 많아지니까 100차까지 갔는데도 그 질량차를, 누적 질량차를 90을 못 넘게 됐었는데 여기 리치 벡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하는 모드에 대해서만 빠르게 보니까 19차까지만 했는데도 충분히 이겁니다. 딱. 이런 러프한 해석을 원하는, 어차피 오드치도 근사 해석이에요. 리치 벡터 썼다 보시면 됩니다.
자, 뭐가 정답일지 모르는데 모두 휴입이 정답이라고 쳤을 때 1차 모드. 그거에 아까 상호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1차 모드랑 제일 비슷한 벡터를 찾는다고 해서 아까 전에 말한 방법 코히어런스, 맥 이런 걸 쓰자 이 말이죠. 그렇지. 저는 해보시라고 만들어놓은 엑셀인데요. 여기에 도일치 해석한 결과 값들을 넣고 리츠 벡터로 해석한 값들도 다 넣고 여기는 변형 형상만 준 거에 대해서 단위인 준 거에 대해서 변형 형상을 넣으면 정교화를 하고 맥 했던 것처럼 쭉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 여기 모드 벡터랑 비슷한 건 삼각형이냐 아니면 최상층의 중거냐라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갈수록 1에 가까워지니까 더 근사한 모드라고 하면 삼각형으로 주는 게 최상층에 주는 것보다 더 1차 모드에 근사한 사동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게 잘 준비해요. 우리 모드 영상이 어떻게 나왔지? 1차 모드 자, 어디에 제일 많이 생겼어요? 증강 변형이? 0.0036 기억하세요? 그 다음 어디 많이 생겼어요? 여기 36하고 58하고 빼면 22 정도 생겼죠? 58하고 72 빼면 한 14 정도 생겼죠?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생기고 여기도 조금 왼쪽으로 하고 오른쪽으로 갔지만 갈수록 좀 층간 변형은 줄어드는 형태죠? 그죠? 근데 만약에 최상층에만 준 경우, 이게 최상층에만 준 거지, 최상층에 주면 각 기둥의 강성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42, 71, 물론 뭐 모멘트가, 회전 모멘트가 하층부가 더 커서 그렇지만 훨씬 요 차이가 이거보다 줄어들, 얘는 여기가 진짜 더 많이 생겼고. 그러니까 모드 영상 자체가 기본적으로 1층에 변형이 많이 집중되고 2층, 3층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라고 현재로서는 너가 만든 이 구조물이. 저는 이 변형 형상을 봤을 때 오히려 삼각형으로 주는 게 측면 변형이 똑같이 가는 추세여가지고 오히려 캔틸러버처럼 맨 위에 주는 게 1차 모드랑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근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더 뭐 되게 비슷한 건데 내가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삼각형으로 준다는 거는 요 하중이 더 있는 거잖아요. 최상층은 이 하중이 전단적으로는 다 똑같고 모멘트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모멘트는 좀 밑에가 크니까 모멘트에 의한 변형은 여기 좀 더 있을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전단적으로 다 똑같단 말이야. 근데 삼각형으로 좀 요 힘, 요 힘, 두 힘은 뭘 일으키는 거예요? 요 힘은 1층하고 2층에만 변형 일으키고 요 1층에 가해진 힘은 1층만 변형 일으키지. 맞아? 그렇지. 2층에 일으키는 변형은 여기에 모델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전단 모델이라면 이렇게 1층이 변형하면 1층에 가해진 힘도 2, 3층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여기에 가해진 힘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물론 회전이 생기면 더 많은 변형이 생겨.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모드 영상에 제일 비슷할지는 사실은 뭔지는 몰라. 근데 뭐를 줘야 되냐면은 하중 형태가 예상되어 있다면 하중의 형태가. 바람 하중 외부 하중 형태가 정해져 있잖아. 그 다음에 고정 하중 하중 형태가 정해졌잖아. 그 다음에 분포 하중인데 여기다 내가 짐을 많이 써놓은 하중의 형태가 정해졌잖아. 근데 그걸 내가 다이나믹 해석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냐면 미치 벡터로 하는 거예요. 하중의 벡터를 하는 거야. 하나만 선택하고 싶어. 좋다고. 만약에 같은 모드라고 하면 1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됐어요 이제. 이 말 가지고 낸 사람 이제 안 나오셔도 돼요. 그 발표는 하고. 다음 시간까지 다음에는 그거 발표하고 최종에는 아까 그거 오늘 좀 물어보세요. 임펄스 로드를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각 회사마다 너네 좀 나눠. 우리 세진에 갈 사람 누가 잘 돼? 임팩트 해머 테스트 해가지고 계측하는 거. 그래서 둘이 먼저 세진에 가서 세진하고 이래를 가서 바닥판 진동성 재고 와. 여기까지 하루 가서 어디지? 여기가 저는 안양이에요. 그러니까 안양 갔다가 가산 갔다가 그러니까 안양 선유도 안양 가산 나면 딱 된다. 쫙 가면 제일 먼 데서 그렇게 하루에 다 재서 오고 밥은 좀 얻어 먹고 그 다음 날 잡아서 요새 라고 누가 지금 만났죠? 조덕원 전수씨 그렇게 해서 여기 회사가 어딨지? 같이 왔네. 여기도 문정동. 그러니까 여기 문정동 팀. 둘이 가고. 그렇지? 여기 가고 이렇게. 잡아 오늘 날짜. 바닷가 사무소 불편해. 저기 가산 쪽. 누가? 저기 가산. 여기 가산. 오전 여기. 오후 여기 하면 돼. 가산하고 가면. 그러니까 가산을 먼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여기를 하면 돼. 회사 견학도 좀 하고. 둘은 모델? 4시간. 어? 4시간 우리 있다. 그래. 뭐 고양이도 이렇게 해보고 임팩트 호텔 행사 해보고 상사 보고 애들한테 받아도 정리 좀 해보고. 그럼 먼저 날짜를 잡읍시다.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제일 먼 데부터 세진. 그리고 여기가 제일 당산. 손이도니까 가깝죠. 가산이 저기 제일 먼 데잖아. 아닌가? 여기 거 비슷하지 않아? 그래? 그럼 그래 이렇게 알아서 잡으시고 날짜를 먼저 잡시다. 해야 됩니다. 구조 형식하고 그 구조물의 도면하고 기둥 그거는 구해주셔야 됩니다. 바닥에 로컬이기 때문에 그 층만 모델링 하면 됩니다. 옆에 몇 개 메인만. 공연을 무언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쉽지가 않아요. 내 회사인데도 저희가 지금 설계하는 게 아니라 그건 맞추면 되지. 이제 기둥이랑 질량 대충 해서 맞추고 기둥 크기 맞추면 그래서 측정 결과랑 해석 결과를 맞추면 근데 이 스판하고 기둥 사이즈하고 그냥 이 정도는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바닥에 슬램프게는 뭐 그냥 바닥 구조물도 전혀 몰라. 모르죠. 알았어. 천장 여러분 아니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바닥하고 구조도 아니 그게 아니라 바닥 두께를 알 수 없어. 대충 그냥 15cm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 어디 바닥 상승 평가 나갔다. 거기 구조도면을 묶어요. 입주자들은. 대부분 구조도는 그쪽 공연을 했는데 관리 사무실 관리실에 가가지고 있는 혹시 좀 그냥 연락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고 근데 없는 데도 많더라고요. 또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고 예. 연락 좀
발전.